자, 반갑습니다. 배준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다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도 들죠.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서 겨우 집값이 잡혀가는 이 시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집값을 들쑤시는 그러한 공약들을 현재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계속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뭐 부동산 정책을 공부한 입장에서 본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는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아시다시피 다들 급등하는 와중에 이제서 겨우 좀 안정화가 될까? 이러한 시점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풀어주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 엇박자인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뭐 대선이 이제 뭐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그때 해도 즉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론 그렇죠.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해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래요. 그린벨트 해제 결국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한다는 거는 개발 이슈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개발을 하겠다. 개발 이익이 나겠다. 투자 수요가 증가되고 실수요자 및 가수요까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또다시 아파트 가격, 땅값이 꿈틀꿈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린벨트 해제론, 부동산 시장에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값 하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 이것도 어찌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집값을 뭐 폭락한 것도 아니고 뭐 집값이 하락으로 다 돌아선 것도 아닌데 이제 겨우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겨우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이 찰나에 집값 하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거. 또다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겨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까 하는 이 시점에 결국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또한 윤석열 후보는요. 재건축 표심 공약, 목동, 송파 등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래요. 또한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즉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분당, 일산, 평촌, 상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 5곳에 대해 재정비 사업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한 GTX를 평택, 춘천, 동두천까지 연장하겠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과 더불어서 3개의 노선을 신설하겠다. 이것 또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GTX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변두리 끝까지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100% 이상씩 올라갔는데 요 와중에 또다시 GTX 노선 3개를 신설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개발 이슈만 계속 선거 공약으로 발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뭐뭐뭐를 개발하겠다,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뭐뭐를 하겠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이후에 침체기가 장기화될 때, 그때 부득이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정책, 이러한 활성화 정책, 부양책, 규제 완화 정책을 핀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 후보자분들의 부동산 공약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매도하자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집을 못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심리를 부추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현재 10억인데 한 달 뒤에 9억이 되고 또 한 달 뒤에 8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건 뭐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못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매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팔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래요. 자칫하다가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뒷전이고요. 대통령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서 집 가진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100%라고 할 때 집 가진 자들의 비율은 60%가 되고 집 없는 무주택자들의 비율은 4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후보자들은 40%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기보다는 집 있는 사람들, 집 가진 자들, 다주택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약 쏟아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이건 뭐 엄연히 표현한다면 집 가진 자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그렇잖아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때문에 많이 또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걸 또 풀어주겠다 하니 지금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 가능성도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 가진 자들 60% 표를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표를 의식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자기에게 유리한, 그렇죠. 집 가진 사람들 60% 입장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경제 투표를 유도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지금은 뭐 집값이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춤한 집값을 오히려 대통령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의해서 집값을 더 들쑤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큰일이라는 거죠. 부동산 안전은 뒷전이고요. 오로지 본인의 당선표만 생각하니 부동산의 앞날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